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7째 파트 소통의 기술. 그동안에 읽어드렸던 방법과는 다르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가 비교해 주세요. 38번째 경청하라.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현명한 사람들은 할 말이 있을 때만 말한다. 바보들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라고요. 잘 들어주는 사람만큼 매력적인 사람은 없어요. 엘리노어 루스벨트는 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주는 흔치 않은 태도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어요. 그녀는 누구와 대화하건 간에 그 사람이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었죠. 이전까지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대학원 지도교수인 애나와 전화로 한 회의의 녹음 내용을 다시 들어보았을 때 내 자부심은 산산이 깨어졌죠. 나는 대화 중 끊임없이 그녀의 말에 끼어들곤 했어요. 그녀의 생각에 대해 열정적으로 내 의견을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러한 내 태도로 인해 그녀의 생각의 흐름이 곧잘 끊어지곤 했죠. 그 이후로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잘 듣고 있다는 표시로 이따금씩 그래 맞아 라고 맞장구만 칠 뿐 도중에 말을 끊지 않으려고 늘 신경 썼어요. 얼마 전 남편과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 남편은 몇 자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성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여자분을 보고 있자니 정말 대단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정말 전념해서 듣고 있거든.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고 있어.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을 정도로 이따금씩 맞장구도 치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저 태도를 좀 봐. 거리에서 마주쳤다면 별로 눈에 띄지 않을 평범한 여자인데 상대의 말에 저렇게 관심을 갖는 들어주는 태도를 보니 매력이 넘치는걸. 빌과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 여성의 태도가 그토록 돋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더 잘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말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가? 듣기보다는 주로 말하려고 하는 편이 아닌가? 자신이 이야기하는 동안 상대방이 안절부절 못하거나 시선이 흐트러지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자신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부터 생각하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태도와 인내심을 갖는 동시에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앞으로 한 주 동안 배우자나 가족, 친구, 동료 등 누구와 대화하든지 간에 상대방의 말에 한눈 팔지 말고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두 번째, 자신의 관점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세 번째, 자신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네 번째, 상대방이 할 말을 모두 끝낸 다음에 말해보세요. 다섯 번째, 듣고 이해한 바에 대해 깊숙이 숙고한 후 상대방에게 명쾌하고 간단히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여섯 번째, 일주일 동안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준 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우리는 모두 주위에 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 옆에 있는 것은 고역이죠. 볼테르는 다른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비결은 모든 주제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러한 태도는 듣는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매우 무례한 태도이죠. 나는 내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되뇌곤 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동안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우리는 들을 때야 비로소 배움을 얻게 된다. 주의 깊게 듣는 태도는 상대를 기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최고의 찬사인 거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39번째, 공감의 힘.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공감의 힘. 성공의 비결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줄 아는 능력이다. 헨리 포드가 이야기했네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공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37살의 기상학자인 내 친구 리사 이야기를 꺼내게 드릴게요. 그녀는 보다 도전적인 일을 찾던 중 마침내 자신이 보낸 지원서에 대한 3통의 답변을 받았지만 불행히도 3통 모두 불합격이라는 통지였어요. 우리가 이 일로 대화를 나누던 중 리사는 벼랑간 얼굴이 확 밝아지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원서를 쓸 땐 난 내가 직업을 구하는 데만 신경을 썼을 뿐 그들의 관점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어. 즉 나는 그들과 공감하지 못했던 거지. 그렇지 않니? 그리고 나서 리사는 한 통의 지원서를 더 썼어요. 이번에는 자신이 지원서를 받는 사람이라고 상상하며 그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신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썼고 그 결과는 물론 성공적이었어요. 그녀는 마침내 그 직업을 얻은 것이었죠. 우리는 흔히 공감과 연민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민이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감정이에요. 반면 공감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는 거죠. 즉, 정말 안 됐어 또는 정말 유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연민이며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겠구나 또는 네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공감하는 태도이죠. 즉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경험을 정서적, 감정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며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2번째, 상대방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비판도 하지 말고 가치 있고 고유한 존재로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 보세요. 3번째, 주의 깊게 듣고 태도와 말로써 자신이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 보세요. 교사와 심리치료사, 부모들은 공감을 통해 학생과 환자, 자녀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영혼과 영혼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결혼 생활에서 깊은 만족감과 단단한 결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서로 공감하는 태도가 꼭 필요하죠. 공감은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라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며 상대를 이해하려고 귀 기울여 듣는 일이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된 적은 없나요? 보험회사 중역인 로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난 언제나 공감이야말로 좋은 인간관계를 쌓는 토대라고 생각해. 업무에서든 가족이 간이거든 가까운 친구 사이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관계에서 공감이 기초가 되는 거지. 내 친한 친구들은 모두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어. 지난 몇 년 동안 친구 중에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녀석들이 몇몇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군. 그 친구들은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손꼽만 것도 없었던 거야. 안 됐지만 우리는 결국 서로를 피하게 됐지. 46살의 비즈니스 컨설턴트이며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인 앨리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공감이란
감정은 표현하되 상대방과 상대방의 입장을 뜯어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원치 않는 충고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10대들에게 큰 효과가 있어요. 나는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며 나는 내가 맡은 학생들이 새롭고 혼란스러운 문화권에 이주해 오면서 겪는 경험과 고충 그리고 감정을 이해하면 할수록 학생들이 더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면서 나는 그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이해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닌가요? 일과 개인적인 삶 모두에서 생각해 볼 것들은 다음과 같아요. 이해하고자 귀를 기울일수록 상대방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죠. 또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상대방의 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사람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공감은 인간관계를 더 깊고 충만하게 하며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공감은 하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가꿔 나가는 일은 우리를 성장시켜주죠.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때 방어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더 자유로워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친구나 동료 혹은 연인과 대화할 때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감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또한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정말 자랑스러웠겠구나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맞장구를 치며 당신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했다는 걸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상대는 틀림없이 긴장이 풀리고 얼굴에는 즐거운 표정을 띄울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고맙고 따뜻한 마음을 돌려줄 것입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 일은 성숙함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공감하는 태도를 습관화해 보세요. 그 힘은 우리 안에 있어요.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중 40번째 비판을 선물로 받아들여라. 리처드 파인만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은 가장 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사각지대가 있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뭔가를 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 말이죠. 하지만 자신 이외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부분이 아주 명확히 보여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들 중 대부분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부지불식간에 하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 자신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직접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해가 되는 나쁜 습관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의견을 듣는 수밖에 없죠. 51살의 주디는 마음씨가 곱고 친절하며 밝고 재능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이 너무 많은 반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눈꼽만치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녀는 일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스스로는 그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남편과 친구들은 그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죠. 만약 주디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면 남편이 늘 당신은 내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군 이라고 슬프게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자신이 대화를 독점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눈을 힐끗거리며 다른 데를 쳐다본다는 건 역시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인간관계와 일에서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죠. 그리고 말을 덜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인상적인 삶을 살며 늘 성장하는 성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활기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비판과 개인적 조언,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늘 깊이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었어요. 늘 배우는 자세로 살고 있는 리치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가끔 끔찍한 비난의 말 속에도 늘 세균 하나만큼의 진실은 있는 법이지. 워렌 버핏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방식대로만 밀고 나가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 활기차고 멋진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약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여기에 대처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최고의 자기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학교를 다니던 마리는 졸업과제를 끝내자마자 교생 실습에서 바로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과제를 함께 끝낸 친구가 이렇게 말했죠. 마리, 축하 파티 안 할 거니? 넌 한 번도 축하를 한 적이 없잖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리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그의 말이 맞아. 난 한 번도 뭔가를 축하한 적이 없었지. 현재 마리는 많은 일에 축하하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신의 사각지대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염려가 담긴 의견이나 비판을 소중한 선물처럼 받아들이세요. 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화내지 말고 부드럽게 그 의미를 물어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조언을 들었을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신의 사각지대 속에 깊숙이 숨겨진 행동들은 처음에는 믿기 힘든 법이죠. 스스로가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면 고칠 수도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건설적인 비판에 마음을 열고 이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비판을 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화를 내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하지만 일단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기 위해 주의 깊게 조언을 듣는 일을 습관화한다면 우리는 더 멋지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힘은 로버트 번슨, 영국의 시인의 시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선물의 힘이라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중대한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네 라고요. 여러분들도 남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1번째. 최선의 소통은 대화이다. 올리버 웬델 홈스는 인간의 마음은 한 번 새로운 경지에 이른 후에는 결코 이전의 차원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우리는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을까요? 위대한 물리학자 데이빗 봄은 그의 저서 대화에서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경쟁적이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화하는 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대화가 아닌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논쟁은 충돌이라는 의미의 단어와 충격이라는 의미의 단어,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우리는 마치 탁구 경기를 하듯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옳다는 걸
상대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겨루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과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그 의견에 어떻게 반박할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죠. 말하자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지 않아요. 4명의 친구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지는 이렇게 말했죠. 난 기본적으로 찬성이야. 법 집행에 드는 돈으로 마약 방지 교육을 할 수도 있지. 이 말을 들은 셀리는 이렇게 반박했어요. 말도 안 돼. 어떤 이유에서건 마약을 합법화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스티브와 테스는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려 했지만 셀리는 이들이 말하는 내내 얼굴을 찌푸린 채 손을 내저으며 그 어떤 의견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논쟁을 통해 그 주제에 대해 뭔가를 배우거나 자신의 이해를 넓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반면 그리스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뜻해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식견과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얻고자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 배우려고 노력하죠. 대화에서는 모두가 승자인 셈입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의 부모인 론과 디에나는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에서 론은 체벌에 대한 안건을 꺼냈죠. 저마다 이 주제에 대해 확고한 의견이 있었기에 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을 매로 다스려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언제,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고 그 결과 활기차고 깊이 있으며 깨달음을 주는 대화가 이어졌죠. 참석자들은 모두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대부분의 다른 문제들처럼 이 문제 역시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문제에는 단순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명확한 답이 없었기에 가능한 다양한 입장에 귀를 기울여 듣는 일이야말로 가장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불확정성 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위대한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 베르크는 파울리, 아인슈타인, 보어 등과 같은 천재적인 과학자들과 평생 동안 대화하며 서로 깊이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자신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해요. 이들 과학자들은 모두 뚜렷한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때로는 그 생각들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들 모두는 대화를 통해 과학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어요. 만약 과학자들이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고 자신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면 이는 과학자들 개인에게도 손해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도 커다란 손실이 되었을 거예요. 대화는 모든 구성원들의 IQ를 서로 더함으로써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생각과 깨달음을 얻어내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자신의 의견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견을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곤 해요.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 100% 옳다면 굳이 항변하고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설사 자신의 의견이 잘못돼 하더라도 굳이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필요도 없죠. 그렇게 논쟁하며 다투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과 함께 대화할 수 있어요. 나는 일전에 한 대학의 사회복지 강의 시간에 이런 개념들을 도입해 사형제에 대한 대화를 나눠본 결과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죠.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입장은 매우 다양했지만
대화를 끝낸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주제에 대해 이토록 생산적이고 많은 걸 깨닫게 된 적은 처음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누구도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대화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그 주제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과 더 깊은 이해를 얻어갈 수 있었어요. 대화의 기본 원칙 다음과 같아요. 잠시 뒤로 물러앉아 자신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는 대개 자신의 입장과 상충되는 의견을 들었을 때 불편한 기분이 들고 화가 나는 동시에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생각과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 중에 애쓰게 돼요.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과 가설 및 의견을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을 버리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새로운 방식과 이해심 그리고 배움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마음을 열고 주의 깊고 진지한 태도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함께 의견을 모을 때 비로소 새로운 식견과 새로운 사고방식 그리고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건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건 대화는 참으로 깊은 효력을 발휘할 거예요. 내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대화하는 태도를 배워 실제 생활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경청하며 그 사람의 생각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은가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의견, 말에 잘 경청해 주세요. 귀 기울여 주세요. 자, 다음 편에는 마지막 파트, 8째 파트인데요. 사랑하는 사람들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